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19일 월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주변에 코로나가 걸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고요. 건강관리 아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이 빠진다고 마음까지 철렁 내려앉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가두리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하방이 열려 있거나 상방이 열려 있거나 이런 장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떨어지면 반등하고 반등하면 떨어지는 이런 장세가 계속될 것이고요. 종목별로도 많이 떨어진 놈은 올라오겠습니다만 괜찮은 놈들은 다시 떨어지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 한국 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 흐름은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 환율의 영향을 보면서 환율이 원화가 강세의 흐름이 주도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때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더 그 무게중심을 좀 더 주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누가 맞는 거야? 자, 오늘 장 한마디는 채권 시장이 맞는 거야? 연준이 맞는 거야? 자, 이게 진짜 관건이죠. 자, 주식시장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약간 비껴나 있어요. 왜냐면 주식은 매크로라든가 아니면 거시경제 흐름, 그리고 금리 상황들에 관심은 많지만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채권은 금리가 절대입니다. 절대적이지 않고요. 그냥 금리가 절대입니다. 자, 우리가 주가가 오르면 기분이 좋고 주가 떨어지면 기분이 나쁜데 그 가격이 움직임이 뭐죠? 채권은 금리예요. 그리고 금리로 모든 게 평가받아요. 다 필요 없어. 뭐 내재가 필요 없어. 금리로 다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의 금리에 월등히 더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제 금리 역전이 앞으로 경기 침체를 불러와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할까요? 채권이 경기를 맞추는 성향이 높으니까, 확률이 높으니까. 왜요? 금리가 절대니까요. 절대적이 아니고 그냥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금리 동향에 주식 시장보다 월등히 더 민감하고, 그리고 그 금리를 결정하는 거시경제에 굉장히 크게 민감합니다. 예. 이런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된다? 저렇게 무슨 얘기를 하든, 연재 지금 무슨 얘기를 하든 딱 있으면서 그냥 계속 상승해요. 조금씩 상승해요. 즉 금리가 계속 내려요. 이거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인데 내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맞을 거다. 제 생각에는 한 6월 달쯤 되면은 조금 금리가 다시 튈 수도 있는데, 지금 당분간 한 1분기까지는 이 자세를 유지시킬 가능성도 있다. 물론 금리야 뭐 조금씩 변동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흐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리뷰를 전체적으로 해봐드리면 주간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1.66%, 그동안 좋았었는데요. 1.66% 하락을 하면서 다우존스는 1705에서 끝났고요. S&P 500도 2.08%가 떨어지면서 3859, 나스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2.72% 하락을 하면서 1705였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뭐 빅테크들이 많이 빠졌다라는 점하고, 특별히 그 테슬라가 대주주가 주식을 팔면서 주가가 상당히 떨어졌고, 마지막에는 3대 주주께서 CEO 나가라. 이 상황까지 오면서 주가가 조금 더 빠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그러나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150달러가. 야, 이 가격이 오네요. 드디어 150달러가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드디어 150달러가 왔습니다. 네. 자, 주식 시장 낙폭은 크게 나타났습니다만 채권 시장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 거의 유지부동이었고요. 주간 단위로는 오히려 강세를 보였죠. 10년물 금리는 한 약 9.5bp 올랐고요. 그래서 3.488. 그 다음에 2년물 금리는 전주 대비 12.75bp나 금리가 내렸습니다. 즉 가격이 올랐어요. 둘 다 금리가 내리고 가격이 올라서 2년물은 4.20을 찍었었는데요. 자, 지금은 오히려 4.18로 더, 이거보다 조금 더 내려가 있습니다. 자, 이 금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어서 금리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10년물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서 3.488을 찍었고요. 자, 2년물 금리는 더 떨어지면서 4.18을 했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전일 대비로도 떨어졌지만 주간 단위로는 더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자, 근데 보세요. 3개월물하고 지금 2년물하고 한번 보시죠. 역전됐죠. 자, 이렇게 되면 내년도 대출 상황들이 썩 좋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신용 경색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근데 말입니다. 1년물하고 2년물하고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웬일이야. 1년물은 4.618인데
2년물은 4.18이에요. 0.5%나 1년물이 금리가 높아요. 네, 보통은 오래도록 빌려주면 금리를 더 높게 받아야 되죠. 물론 이제 국채는 국가라는 안전하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그렇게 세게 반영되긴 하지만 누구한테 돈 빌려줄 때 짧게 빌려주는 거하고 길게 빌려주는 거를 생각해 볼 때 길게 빌려주면 당연히 금리가 높아지는 건데 그건 국채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지금 이 역전은 뭔가요? 자, 1년물과 2년물을 비교해서 봅시다. 자, 앞으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에서 4.75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3개월물은 그 중간값인 4.3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자, 기준금리를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1년물은. 그러니까 1년물은 기준금리를 반영하면서 4.5니까 4.61을 하고 있고 다음에 또 4.75까지 오르면 그 이상으로 하겠죠. 기준금리를 반영해야 되니까. 근데 2년은 나는 1년은 모르겠지만 2년은 금리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이거죠. 지금 채권시장. 금리 그렇게 오래 못 가. 무조건 떨어져. 내년에 떨어져. 내년 후반부에 떨어져. 그러니까 2년물은 금리를 콜금리보다 지금 낮게 형성시키고 있는 거죠. 10년물은 말도 할 것도 없고 야 그렇게 오를 것 같니? 미국 경기가 웃긴 소리 하지 마. 경제 성장률 3%안 나와. 3%안 나와. 자, 10년물 3.5 충분해. 이런 개념인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보시면 채권 시장은 어떻게 가격을 매기고 있느냐. 그래, 콜금리 올랐으니까 그래 1년물은 해주되 내년은 무조건 금리 내려요. 경기도 꺾이니까. 이렇게 채권 시장이 프라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누가 맞는 거냐는 거지 지금. 그렇다면 연준은 도대체 왜 저럴까? 연준은 예전에 그랬잖아요. 트랜지토리 일시적일 거야라고 얘기를 했다가 어떻게 됐죠? 겁나 욕먹죠. 이 바보 멍청이들아 뭐 이런 욕을 지금 먹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 때문에 다 망쳤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 할게. 데이터 디펜던트 하면서 그래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금리를 높여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야 니네들 자꾸 금리 내린다고 하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지금 그딴 식으로 얘기하다가 인플레이션 더 오를걸? 진짜 좀 조용히 하라니까 이거죠. 자, 이 발언을 우리는 지난 주말에 연준 인사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은행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준에서 3인자죠. 이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끈질기게 높은 수준이다.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는 명확한 신호가 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해야 할 것이며 이는 추가 인상과 관련해 종착점이 위원회에 써냈던 그 점도표에 찍어냈던 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 단기 금리가 6%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배제할 수는 없다 하면서 겁을 빡빡 주는 거예요. 자, 뭐라고 했죠? 인플레이션이 끈질기게 높은 수준이다. 이게 싫은 거예요, 지금. 연준은. 도대체 왜 그래? 지금 인플레이션 안 돼야 되는데 자꾸 니들 왜 그러는 거야? 왜 금리 인하? 자, 샌프란시스코 메리데일리 총재. 왜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낙관적으로 보는지 모르겠다. 연준의 모든 사람들은 금리가 2023년에도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가 잘 나오면 그때는 정책을 조절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실제로 2%를 향하고 있다는 반복적인 증거를 볼 때까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확신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채권 시장 어떻게 해? 계산을 우리도 그걸 했어요. 증시 각도기 TV조차도 그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걸 어디서 계산했죠? 이걸로 계산했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네, 미 가솔린 소매 가격.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3불까지면 거의 다 떨어진 거죠. 3불까지 다 떨어졌고 유가 우리 계속해서 확인하잖아요. 유가도 추가로 떨어졌죠. WTI 74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해제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제대로 못 올랐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무슨 예상을 하나요? 내년도에 인플레 꺾일 거야. 꺾여요, 분명히. 그래서 또 하나 맨날 보는 게 뭐예요? 주택가격 보죠. 지금 주택가격은 20대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 떨어지는 건 계속해서 보고를 해드렸어요. 제가 중계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떨어졌죠. 근데 렌트비는 아직 안 떨어졌는데 이 케이스실러 20대 주택가격 지수, 20대 도시 주택가격 지수와 렌트비의 흐름들을 보면 약 1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이 20대 가격이 떨어지고 나면 렌트비 떨어진 거 한 12개월 정도 후
이게 오르면 렌트비가 오르는 게 또 12개월 후. 저 당연히 그러겠죠. 렌트를 1개월 계약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월세 계약이 1개월 단위로 월세 계약 하시는 분들은 한국에도 없죠. 보통 1년 정도는 최소한 하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 오른 게 반영됐으니까 그 주택 가격 떨어진 거 반영되려면 또 1년 재계약 당시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렌트비가 떨어지는데 아직도 시간이 걸리고, 근데 그 시점이 내년 1분기 이후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린 예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년에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거야. 유가도 떨어졌고 이런 게 보이는데, 드디어 이제 렌트비까지 떨어지면 자동차도 떨어졌어. 중고차 가격은 상당히 떨어졌고, 중고차 가격 떨어진 걸 감안했을 때 신차 가격도 떨어질 거야. 금리도 높기 때문에 또 떨어질 거야. 예, 그거 보면 인플레 떨어질 거야 라고 다 예상을 하는데, 우린 다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예상하면 채권 시장 어떻게 더 돌려보죠. 더 많은 데이터를 돌려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연준은 어떻게 돼? 금리 인하? 얘들이 미쳤나 지금. 돌았어.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당해왔는데 절대 우리는 양보 못하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민되는 시점이 하나 있는 거죠. 오버킬. 연준이 생각보다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길게 올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약간 다행인 것은 이번에 50bp 정도만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상태를 봐가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세게 금리를 올리고 나면은 나중에는 금리를 바로 내려야 되는데, 연준이 자존심상 쭉 올렸다 쭉 다 바로 내리는 일은 웬만하면 하기 힘들 거예요. 파월 의장 욕먹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욕먹을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지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내년도,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가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지표는 뭐가 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고용 지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 지표까지도 꺾여지면 연준은 지금처럼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미국의 고용은 어떻게 되냐, 비빔밥 짬뽕이 돼가지고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안 준다. 자, 소득은 올라갑니다. 임금 소득은 올라가고요. 우리 지난 주말에 우리 윤서천 그 평론가님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줬는데, 한 번 자르니까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드니까 잘 안 자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빅테크나 이런 큰 기업들은 지금 엄청나게 그 해고를 했습니다. 해고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미스매치가 나는데, 정규직이나 그런 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해고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서비스 업종에서는 그대로 그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발언했던 것도 그 부분이 있었죠. 기자회견에서. 이제 주거비 쪽은 떨어지는 걸 보여지는데 비주거비 쪽을 잘 모르겠다라고 한 거죠. 이 일종의 서비스업 쪽이 그냥 계속 화랑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금리 오른 것들이 조금 한국만큼 체감하면 안 됩니다. 한국은 지금 이제 막 짤로 돌아다니잖아요. 야,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다. 나 4%대 금리 내고 있었는데 이제 6%대 중반 넘게 금리 내려한다. 이러면서 영끌했는데 이거 어쩜 좋아? 이러면 어떻게 되죠? 소비 확 줍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일부 소비 필수재들은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유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가점소득이 주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줄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6월 정도부터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제일 비싼 재화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꺾일 가능성이 있다. 아주 그냥 차가 고장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끌고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잠깐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서는 이 고용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주간 일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죠. 이번 주간 일정 살펴보고, 네, 이번 주간 일정에서는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저는 이제 주택 지표 계속 중요하게 보고요. 이건 근데 그러나 거의 꺾였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 21일 날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일 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건 한국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 코멘트가 뭐가 나오느냐, 우리 재고 조정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 약간 조지고요. 재고 조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 한국은 이제 한번 뿜뿜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과연 어떤 실적을, 참 안타까운 게 미국 애들은 이제 세세하게 IR을 다 해주니까 저거 보면서 우리 한국 거를 예상한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좀 IR이 자세히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나오죠.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4주간이 이번에 꺾였습니다. 더 장기적인 장기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늘었고요. 그대로 꾸준히 늘었는데 늘는 폭은 좀 줄었습니다. 자, 이번에 4주간 이동평균이 어떻게 되는지와 신규 실업 청구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분명히 시장에 이번엔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23일 금요일 개인 소비 지출과 개인 소득이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오는데 요거는 아마 추가적으로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긴 해야 되는데 고용이 좋으니까 완벽하게 그렇게 장담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요. 자, 투자 심리도 한번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드디어 피어에 들어갔어요. 그렇지. 자, 이제 피어에 들어갔으니까 뭐 그렇게 쫄지 마. 근데 시장은 정말 많이 쫄았더군요. 지금 시장 심리가 정말 안 좋아요. 아까 어떤 우리 같은 우리 가족께서 사탄 랠리라고 표현을 해줬는데. 이제부터는 뭐, 이 정도 들어오면 이제 조금 편하게 마음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은, 떨어질 공간이 확 줄어든다. 심리적으로도 그렇다라고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연준의 입장을 이제 이해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연준의 인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발언할 거냐인데, 어쨌든 지금 강경한 발언들을 하긴 할 건데, 내구성이 생길 때가 됐습니다. 내성이 생길 때가 됐습니다. 강경한 발언에 시장이 알아. 그런데 경기는 그렇지 않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자, 지난 주말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왔는데, 유럽 쪽 지표들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유럽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요. EU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1이 나왔고요. 그리고 재미난 것은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0.1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근원 소비자 물가는 5.0%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유럽의 가스 가격을 추적을 해봤었죠. 그런데 유럽의 가스 가격들이 한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11월도 그렇고 12월도 그렇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상당히 떨어질 상황으로 유지될 것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 자, 유럽에서는 의외로 CPI가 너무 높지만 생각보다 빨리 잡힐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제 가스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진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 가스 가격도 떨어져 있는데 얼마냐면 그 전에 134에서 115유로로 좀 떨어져 있어서 이 상황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유럽 쪽도 인플레이션 수치가 조금 눕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지난 주말에 제일 중요했던 미국에서 발표된 지표들은 구매 관리자 지수였는데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47.7에서 46.2로 떨어졌고, 마켓 구매 관리자 지수는 46.4에서 44.6, 서비스업은 46.2에서 44.4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는 확연히 꺾인다는 걸 보여주는데 연준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걸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채권 시장은 연준이 그 얘기하는 것에 콧방귀도 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타격을 입었다. 자, 주식시장이 채권 시장의 동향을 살필 것이냐, 연준의 말을 살필 것이냐, 이번 주에 시장을 움직이는 변동성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말에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고용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앞으로 내년도 1분기까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곧 이어서 여러분들과 질의응답으로 뵙겠습니다. 안녕.